주역은 사서 3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학문입니다. 지금까지 20회에 걸쳐서 주역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요. 기초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은 알아야 주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건천 건삼년이라 해서 양효가 다 세 개가 그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하늘을 뜻하며 그 성질은 강하다는 성질이고 태는 연못입니다. 태상절이라 해서 상획이 음으로 끊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온순함을 의미합니다. 이 꾀는 삼리화라고 그러는데 이 꾀상은 이허중, 그래서 중획이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끊어진 것은 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을 의미하고 밝음을 의미합니다. 진꾀는 사진내라고 해서 우레를 의미하고 태극의 기호로 살펴보면 진하련이라고 해서 맨 아래에 횡만 이어져 있는 꾀를 의미합니다. 오선풍은 바람을 의미합니다. 꾀상으로 보면은 손하절이라고 해서 하횡만 끊겨져 있습니다. 감꾀는 육감수, 그래서 물을 의미하고요. 그 성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물은 곧 지혜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칠간사는 산을 의미하고 고요함을 상징합니다. 칠간사는 간상년이라고 해서 양의 기운이 상행만 이어져 있는 명곡입니다. 팔곤제는 땅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기운으로 부드러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태극은 우주의 텅 빈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주는 텅 빈 상태이지만 양과 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양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은 노양과 소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은 소양과 노음으로 나누어져서 이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양은 하늘과 연못을 갖고 있고 소음은 불과 우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은 바람과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음은 산과 땅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팔괘라고 합니다. 팔괘 소속 일람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건천은 하늘입니다. 음양은 양이고 오행은 금입니다. 이건 노부는 하늘, 아버지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방위로는 서북간을 의미하고 절기로는 9월과 10월을 상징합니다. 동물 물상으로는 말을 의미하고 신체적으로는 목을 상징합니다. 선천수의 위치는 남쪽을 상징합니다. 이태택은 연못입니다. 음양으로는 음에 속하고 오행은 금이며 여자 자식을 의미하죠. 위치로는 서쪽을 의미하고 절기로는 8월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절기는 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양을 의미하고 신체적으로는 입을 의미합니다. 선천수 위치는 동남을 뜻합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태는 연못입니다. 연못은 양들이 많이 모여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는 양들이 풀을 뜯는다 해서 동물 물상을 암기하시면 되고요. 삼리화는 불을 의미합니다. 음의 기운이죠. 그리고 오행상 화에 속합니다. 이거는 중녀, 중간자식을 의미합니다. 방위로는 남쪽을 의미하고 절기로는 5월을 상징합니다. 동물 물상은 꿩입니다. 꿩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그러기서 불은 삼리화는 동물 물상으로 꿩을 상징하는데 연관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는 눈을 의미하고 방위로는 동쪽을 상징합니다. 사진뇌는 우레를 의미합니다. 우레고 음양으로는 양이며 오행은 목기운이며 장남을 의미합니다. 위치로는 동쪽이며 절기로는 2월을 뜻하고 동물로는 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족, 이 발을 의미하고 방위로는 동북간을 상징합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용은 우레를 타고 나타납니다. 우레가 치고 비가 오고 그래야 용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진내 우레는 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손풍, 오손풍은 바람을 뜻하고요. 그리고 음계운입니다. 그리고 모행은 목의 기운이고 장렬을 뜻합니다. 위치로는 동남을 의미하고 절기로는 3월과 4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물 물상은 닭을 의미합니다. 방위로는 서남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닭은 바람이 불면 닭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감수, 이 감자는 물을 의미합니다. 물은 양의 기운이고 여기서 삼리화의 이가 불의 기운인데 음의 기운입니다. 요거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칠간산은 산을 의미하고 산은 양의 기운을 의미하며 오행상 토기운으로 소남을 의미합니다. 소남은 막내 자식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위치로는 동북간을 의미하고 절기로는 12월과 정월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물 물상은 개입니다. 개는 산에 들어가면 늑대가 되기 때문에 동물 물상을 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는 손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이죠. 선천수의 위치는 서북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팔곤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은 음의 기운이죠. 오행상으로는 토에 속하고요. 육친면으로는 노모, 그러니까 어머니, 그 다음에 대지, 뭐 이런 뜻입니다. 위치는 서남간을 의미하며 절기로는 6월과 7월을 상징합니다. 동물은 소가 되겠고요. 신체적으로는 아들이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손으로 배를 문질러 주죠. 그리고 배를 땅으로 아시면 됩니다. 위치상으로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원래 북쪽은 자수가 북쪽인데 팔귀에서는 땅이 북쪽을 의미하고 하늘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요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주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담 서경덕이 주역을 보고 읊다라는 시문이 있습니다. 감괴와 이괴가 감추기도 하고 쓰이기도 하는 원리는 만물의 형상보다 앞서 있지만 그 원리가 두루 작용한 뒤에야 비로소 도를 전하였네. 보키시의 그림은 참모습을 간략히 보인 것이고 주나라 문왕의 문장은 자연현상을 설명했네. 만물의 현상을 연구하면 능히 변화를 알 수 있고 근원부터 찾아나가면 오묘함을 깨칠 수 있으니 총명한 성인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산까지와 역에 의지해 근본 원리를 찾기 어려웠으리. 보키시의 그림과 주나라의 문왕의 글이 귀신도 감동시켰고 공자는 하늘이 낸 성인이라 그것을 이끌어 펼쳤네. 지극한 이치를 넓혀 여러 안 드러내고 남긴 것이 없으니 은연중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사람에게 달렸을 뿐이라네. 주역은 자연 만물이 변한다는 사실이 근본 원리입니다. 주역의 가장 큰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속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그 안에 변하지 않는 틀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가 떴다 지는 것이나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모습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쉬운 진리입니다. 주역은 오직 좋은 것이다, 나쁠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주저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후회하면 좋은 쪽으로 갈 것이고 주저하면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나쁘다 좋다는 표현도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점을 치고 나면 그 점괘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문제가 나오게 되며 점괘에서 보여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가는 데에 주역의 참뜻이 있습니다. 주역 강론과 관련해서 주역의 기본적인 상식을 살펴봤습니다. 주역 강의를 이해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8궤의 소속이나 8궤의 의미를 머리에 입력시켜야 합니다.